설명한 다음에 실습을 마지막으로 가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쓰시던 거 멈춰주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저 시나리오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아직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분석을 통해서 컨텐츠나 이제 서비스들을 도출을 해냈고 그걸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컨텐츠들이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사용자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거는 분류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고 중요성과 빈도에 따라서 위치를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정보 구조를 짜는 거예요. 정보 구조를 짜는 게 어떤 거냐면 되게 간단한 건데 웹페이지가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시퀀셜한 구조여서 따로 어떤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넥스트 아니면 다음 글, 이전 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시퀀셜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구성된 페이지는 거의 없고요. 사실 오른쪽에 보면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구조예요. 홈이 있고 홈에서 어떤 서브 주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서브 구조로 넘어가는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정보 구조는 사실 저희가 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웹페이지는 그냥 다 계층 구조를 쓰거든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계층을 잘 분류하고 카테고리화하고 카테고리별로 접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층 구조를 다 하기 때문에 정보 구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건 거의 없고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제가 저렇게 파란색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웹페이지 이동 방법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저 센터 소개, 센터 소식, MPO 정보 지원 사업, 아카이브, 공간대관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루트를 만드는 거 내비게이션을 만든다고 하고요. 보통 그 내비게이션을 글로벌 내비게이션, 뭐 로컬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계층 구조가 깊어지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여기가 홈이라고 하면 글로벌 내비게이션은 여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로컬 내비게이션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여기와 여기를 접근하게 해주는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나누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워낙 방대해지고 그 깊이가 많아지게 되면 되게 사용자들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단계를 낮추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내비게이션, 로컬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게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내비게이션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용자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그래서 한겨레를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한겨레는 좀 잘 된 케이스예요. 한겨레를 가면 왜 제가 잘 됐냐고 말을 하면 제가 이게 글을 쭉 읽었어요. 근데 요거와 관련된 거를 좀 보고 싶어.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 일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회 일반에 있구나. 사회 일반 카테고리를 읽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용자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있고 자, 이게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와 비슷한 글을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걸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죠. 그냥 내비게이션만 있죠.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는 트렌드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를 요렇게 나와 있는 거를 빵 조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왜 그 핸델과 그레텔 보면 빵 조각을 흘려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아무튼 그래요. 영어로 빵 조각을 영어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제공을 하는 게 예전에는 당연시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용자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네가 어떤 루트를 해서 가면은 이곳에 도착할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기능이 필요했고, 그런 걸 저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 관련된 요소일 수도 있으나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 디자인 관점에서 그냥 없애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특히 정보를 전달하고 막 보고 싶고 이거와 관련된 걸 보고 싶으면 여기 위에 가서 심지어 나는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보통 멘붕에 빠지거나 그냥 뒤로 가죠.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 그 컨텐츠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밀도가 있어서 오래 있으나 어떤 유저가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발견했으면 보통은 그 해당 카테고리에 또 다른 글을 읽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머무르게 하려면. 그래서 빵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빵 조각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 수 있으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래서 방향 상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 사실 여기는 엠피오 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빵 조각을 지원하진 않아요. 그래도 요게 지원되죠. 그래서 내가 센터 속에 지금 있구나, 다른 데 가면 되는구나, 다른 데 보고 싶으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거라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빵 조각이라도 없으면 내 지금 위치가 어디 있구나, 그런 거 좀 설계 디자인에 반영이 돼야 되고, 내비게이션은 헤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레이블링은 뭐냐면 단순히 말하면 이름을 짓는 건데요. 가장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뉴스, 연예, 스포츠, 자동차, 라이프, TV라고 있는 것도 다 레이블링이에요. 그러니까는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고 내비게이션을 하면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화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가장 최종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걸 잘 져야 그 사람이 그쪽으로 클릭을 해서 올 거기 때문에. 다시 MPO 지원센터를 좀 보면은, 그래서 아까 그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레이블링이랑 분류가 좀 약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는 레이블링이란 뭐냐면 지원사업, 저희가 컨텐츠를 뽑아봤더니 지원사업 목록과 지원사업 캘린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 그거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그냥 지원사업이라고 하신 거고, 이건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통합적인 명칭을 달아야 되고, 사용자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MPO 지원센터가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바로 알려면 요거 가지고 바로 찝어낼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센터 소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링은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돼요. 뭐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명칭을 지으시는 게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내비게이션과 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그 비슷한 사이트들 많이 참고하고요. 그 비슷한 카테고리화 되는 것도 많이 참고합니다. 제가 봤을 때 MPO 지원센터는 좀 이렇게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IA 설계할 때는
이 그 세 가지 정보 구조, 페이지 구조를 짜는 것과 내비게이션 구조를 짜는 것과 네이블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기능을 사실 그거를 추출해내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좀 많이 해보셔야 가능한 거고. 근데 이 정보 설계할 때 내비게이션을 짜는 것과 네이블링은 사실 뭐 IT 기반이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내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정보 설계할 때는 일단은 그 사이트에 대한 구조를 짜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시면 그 이동에 대한 설계를 하셔야 된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동에 대한 설계를 하시면 그것에 각각에 맞게 명칭을 붙여주는 레이블링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바로 실습을 할 건데요. 유주얼 시나리오에서 컨텐츠를 한번 도출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작업을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면 기존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컨텐츠를 쭉 써보세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컨텐츠를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분류를 한다는 건 그룹핑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그룹핑 한 거를 한번 네이블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 혼자 외주받아서 할 때 하는 방법인데 포스트잇 가지고 막 써요. 그래서 여기다 콘텐츠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입니다. 다들 뭐 아이디어 회의할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붙이고 이걸 이제 그룹핑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거에 맞게 뭐 그냥 그룹핑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여기다 레이블링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포스트잇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앞에다 놨으니까 그거 사용해서 그냥 막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시고 레이블링 작업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카테고리가 내가 봤더니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라고 하시면 지금 이거를 그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그리고 그 제가 주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박스 오피스라고 써놨는데 일주일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쓰신다면 뭐 일주일에 몇 개 이 정도까지 한번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 페이지 레이아웃 짤 때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